안녕하세요. 활짝핀 정형외과 활짝핀TV 최정훈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무릎 관절염 때문에 오시는데, 무릎 관절염 초기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관절염의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나는 원래 무릎이 아프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무릎이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에서 불편하다가 그 다음은 계단을 오를 때도 불편하고, 더 증상이 심해지면 평지를 걸을 때도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무릎이 아프지 않았는데 나이가 50대 후반에서 60이 넘어가면서 무릎에 불편감이 생겼다. 그럼 먼저 무릎 관절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먼저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무엇을 관찰하려고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내가 속해 있는 단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무릎 내측 간격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관찰하게 되고, 2단계가 되게 되면 무릎 관절 내측은 조금 줄어든 모습이 관찰되게 되면서 저희가 무릎 골극이라고 하죠. 뼈가 조금 자라난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단계는 무릎 관절 내측도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골극도 조금 더 명확하게 관찰되면 이것은 관절염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뼈랑 무릎 아래 뼈가 완전히 부딪히는 모습으로 관찰되게 되는데 이것을 무릎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릎 관절염이 1단계가 되면 바로 통증이 발생하냐?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통증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엑스레이를 딱 처음 찍었는데 나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이제 무릎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처음 찍었는데 처음부터 관절염 2단계, 3단계가 관찰되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보통은 우리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신, 몸이 건장하신 남자 어르신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무릎 통증이 생기더라도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거나 대퇴사두근이 점점 튼튼해지면은 이 무릎 통증을 상쇄시키는 역할이 있어서,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관절염이 있으면 대퇴사두근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관절염 2단계가 나타났다. 어떡하지? 걱정하실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뼈도 튼튼하고 남들보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서 그동안에 잘 사용했구나.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관절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선 걷는 거를 줄여야 되거든요. 걷는 거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10,000보, 20,000보 걷는 분도 계시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걷는 분도 계시고, 걷는 거를 줄여야 되는데 걷는 거를 줄이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이 너무 많으세요. 걷는 운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걷는 것은 허리에도 좋고 무릎 관절에도 매우 좋은 운동인데, 그것은 무릎이 안 아프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무릎이 아프다 그러시면은 우선은 걷는 걸 줄이셔야 돼요. 20,000보를 걸었다면 10,000보, 10,000보를 걸었다면 5,000보.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뭐를 하냐? 운동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 만큼 이제 다리를 들어주는 운동, 대퇴사두근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허벅지 근육을 많이 키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것은 걷는 운동보다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스쿼트, 젊은 사람들이 하는 스쿼트 운동은 매우 좋은 운동이긴 하는데 자세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은 무릎에 많은 부담을 가기 때문에 그런 정석적인 스쿼트 운동보다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는, 허벅지에 긴장 정도만 줄 수 있는 변형된 스쿼트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 운동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에 좋은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남자분들 몸이 허하고 할 때 장어를 먹거나 어떤 보양식을 먹으러 가는데 누가 이걸 먹으면 힘이 난다고 했는데 내가 먹으니까 계속 배가 아프고 힘은 전혀 나지가 않더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푸른 홍합이라든지 뭐 글루코사민이라든지 MSM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어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꾸준히 드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먹었는데 크게 무릎에 도움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속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골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릎 안에는 위아래 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모를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윤활 성분이 들어있는데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윤활 성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연골 주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보험 기준은 6개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맞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맞춰서 연골 주사를 맞고 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노화의 과정이거든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 내가 이때까지 무릎이 안 아팠는데 이제 무릎이 아팠다. 이거를 꼭 고쳐야 되겠다. 어느 병원에 가서 좋은 주사를 맞고 좋은 약을 먹어서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를 잘 해서 남은 긴 시간 동안에 통증 없이 이거를 보듬어 가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 방법을 바꾸고 그리고 필요하면 무릎에 연골 주사 같은 어떤 주사들 보충하는 도움을 받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혈압을 진단을 받았을 때 이 혈압을 고친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거든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체중을 줄이고 혈압약을 복용을 하면서 잘 관리를 해서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건강한 무릎 건강을 지키면서 활짝 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